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딸아이 엄마입니다. 저는 10년째 대학로에서 옷가게를 했습니다. 신랑은 중견기업의 과장이고요. 그동안 여유롭진 않았지만 그래도 돈에 대해서 큰 걱정 없이는 살아왔어요. 시댁과의 관계도 아주 살갑진 않았지만 그래도 큰 잡음 없이 지나왔고요. 그러다 친정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모든 게 바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와의 사이도 그때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되었고요. 엄마가 아프시다는 말도 그 뒤에 들려온 암이라는 소식도 하나같이 다 믿기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대장암, 1년 뒤에는 위암으로 전이가 되어서 엄마는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병과 싸우다가 돌아가셨어요. 저는 옷가게를 하면서 출근 전, 퇴근 후 엄마 병실에 들려서 늘 엄마를 챙겼습니다. 제가 아이를 가지고도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건 엄마가 저희 딸을 거의 키워주시다시피 해서입니다. 아마 맞벌이를 하시는 제 나이 또래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무리 어린이집이 잘 되어 있고 맞벌이를 위한 제도가 있다고 한들 친정엄마 도움 없이는 일을 하면서 아이 양육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저희 시댁은 제가 일을 하든 안 하든 도움을 1도 준 적이 없었어요. 엄마가 아프셔서 중환자실에 있을 때도 시할아버지 제사니까 와서 제사 음식 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 장사 하지 말고 점심때 바로 시댁으로 오렴. 내가 너를 위해 미리 장은 다 봤어. 와서 전만 좀 하고 나물 5개 정도만 간단하게 하렴. 어머니, 저희 엄마가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이번 제사는 못 갈 것 같다고 남편이 미리 말씀드렸다고 하던데. 아니 1년에 2번 있는 제사를 왜 네 맘대로 오고 안 오고를 정하니? 그럼 이거 나 혼자 다 하란 말이야? 아가씨 바로 옆 동네에 사시잖아요. 이번에만 아가씨랑 하세요. 신랑에게 일찍 가서 도와드리라고 할게요. 그날은 시할아버지 제사였습니다. 저는 미리 남편에게 이번에는 참석 못한다고 말씀드리라고 했어요. 신랑은 제 앞에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서 참석 못한다고 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저에게 와서 일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얼굴 한번 못 본 남편의 조상분들보다 오늘 내일 하는 저희 엄마가 더 소중했어요. 그래서 못 간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시댁과의 관계는 더 멀어진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계속 저에게 제가 와서 일해야지 누가 하냐면서 시댁으로 오라고 재촉하셨어요. 듣자마자 당연히 어이가 없었죠. 저는 이 상황을 곧장 남편에게 전화해 이야기했고요. 당신, 내가 시어머니한테 오늘 제사 못 간다고 말씀드리라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그런데 지금 2시간에 한 번씩 안 오냐고 전화 오는데 나 못 가니까 당신이 가서 알아서 해.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니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렸는데 엄마 혼자 하기엔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런 거겠지. 잠시만 가서 도와드리고 오면 안 돼? 나중에 내가 장모님 병원에 데려다 줄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살림하면서 안 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매장에서 일하면서 중환자실은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에만 면회가 가능한데 그걸 알면서 제사 음식하고 다시 병원에 가라는 신랑이 야속했어요. 저도 제 일이 있는 사람이고 인건비 아낀다고 아르바이트생 없이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는데 문 닫는 걸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시어머니도 신랑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는 제 상황을 뻔히 다 아시면서 제사라고 오라고 하는 것도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제사 음식 요즘은 사서도 먹잖아요. 시어머니는 평소 반찬도 사서 드시면서 왜 꼭 제사 음식은 며느리 손을 빌려서 차려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를 괴롭힌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아무래도 엄마의 병간호를 제가 맡아서 하다 보니 시댁에서는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저희 친정 오빠가 있는데 딸인 제가 왜 매번 나서서 병간호를 하냐며 구박하셨어요. 처음에는 네네 했는데 매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 저 또한 시댁에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원래도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이날 이후로 정말 남보다 못하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오히려 남들이 더 저를 챙겨줬습니다. 엄마 간호한다고 수고가 많아요. 건강 생각하면서 일해요.
옆 가게분은 혹시 급하게 병원 갈 일 있으면 몇 시간 정도는 가게를 봐줄 수 있다며 언제든 말하라고 했습니다. 가족도 아닌 남들도 이렇게 도와주는데 저희 시댁은 정말 1도 도움을 주신 적이 없었어요. 저희 오빠는 해외 거래처에 자주 가야 해서 한국에 있는 날보다는 없는 날이 더 많았고, 그래서 오빠는 저에게 늘 미안하다 하면서 용돈을 보내주거나 엄마의 병원비를 전담해서 보내주었습니다. 저희 신랑도 이 사실을 잘 알았어요. 친정 오빠는 신랑에게도 매번 장모님 병문 안 간다고 고생한다고 옷을 사서 보내거나 선물을 사서 보내주었거든요. 새언니 또한 혼자서 아들만 셋을 키우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잘 알았어요. 그래서 친정 오빠네 도움 없이 병간호를 제가 전담으로 하게 되었고요. 늘 저에게 고맙다고 하는 오빠와 혹시나 가게 일에 병간호에 몸살 날까봐 홍삼에 비타민에 늘 선물로 보내주는 새언니가 있어서 저는 힘을 내서 엄마의 병간호를 했어요. 이렇게 저를 챙겨주는 오빠네 부부와 다르게 시댁은 저에게 늘 안 좋은 소리만 하셨어요. 시댁에서는 일하면서 엄마 병간호하는 것에 꼬투리를 잡으면서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만 챙긴다고 우리 아들 저녁은 챙겨주니? 요즘 볼 때마다 아들이 피부가 퍼석한 게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원. 와이프가 집에서 잘 챙겨줘도 회사 일한다고 힘들 건데. 어머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신우가 1초의 공백도 없이 들어오는데, 그러게 집에 와이프가 있어야 남편이 집에 들어온다는데 언니가 매번 병실로 퇴근하니 오빠가 집에 들어오기 싫을 것 같아. 우리 아들한테 괜히 병원 태워달라 하지 말고 또 괜히 택시 타고 다니면서 돈 쓰지 말고 적당히 해, 적당히. 시어머니는 만날 때마다 귀한 아들 밥은 챙겨주냐고 잔소리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딸에게도 엄마가 밥은 해주니? 매일 외식하는 거 아니니? 하면서 확인하듯 물으시더라고요. 돈에 대해 어머님이 한마디 하실 때마다 저는 헛웃음만 났어요. 중소기업 다니는 신랑 월급 가지고는 서울에서 전세 대출금 갚아가면서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셔서 하는 말씀이었어요. 아이가 한 명인데도 불구하고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교육비에 대출금에 사실 힘들잖아요. 저는 제 가게 일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처녀 때부터 해온 가게라 매장에 대한 애착도 있었고요. 지금이야 온라인이 활성화되어 매출이 조금 줄었지만 처음에는 제가 신랑의 연봉의 2배 정도 더 벌었습니다. 지금도 신랑의 연봉만큼 벌고 있어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엄마 병원비 때문에 제가 악착같이 돈 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한 번도 엄마 병원비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오빠가 결제를 해서 저는 정말 엄마 병원비를 낸 적이 없었어요. 신랑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요. 시어머니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믿지 않으시는 눈치였습니다. 제가 명절이나 생신이라서 어쩔 수 없이 시댁에 갈 때마다 너 혹시 병원비 결제한 거 아니냐? 매일 가면 택시비가 더 들겠다. 왜 오빠가 장남인데 오빠가 하지 않고 네 혼자 다 하니? 친정엄마 챙기는 만큼 너희 신랑 좀 챙겨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시고는 딸은 출가 외인인데 왜 그렇게 친정 식구들을 챙기는지 모르겠다면서 저에게 화를 내시는 겁니다. 정말 웃기는 게 신우는 일주일에 주 4일을 친정에 옵니다. 밥하기 싫어서 친정에 오고 아이 보기 힘들다고 친정에 오는 신우를 보면서 저보곤 출가 외인이라고 남편에게 충실하라고 하시니 기가 찼습니다. 정말 정을 붙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말을 한 귀로 듣고 흘릴 수 있는 며느리가 얼마나 될까요? 몇 달이 지난 지금도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납니다. 저희 부부는 사이가 좋다가도 시어머님이랑 통화하고 나면 나빠졌어요.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부부관계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저렇게 저에게 막말하는 시부모님한테 잘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위암 수술에 대장 수술 그리고 항암까지 다 하셨지만 엄마는 2년을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1년은 오빠네가 본격적으로 병간호를 도맡아 해서 번갈아가며 했어요. 그렇게 친정엄마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 오빠와 올케 언니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아버지 가게를 물려받았으니까 부모님 집은 네가 가져. 엄마 아프실 때 네가 고생 많았잖아. 우리 와이프도 그렇게 하라고 했어. 오빠, 엄마 집값이 6억 정도 된다는데 내가 받아도 돼? 아들도 셋이라 힘들 텐데 이건 아니지. 괜찮아. 오빠가 너희 집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니고 가게가 옛날만큼 매출이 안 나온다며. 와이프가 그러더라. 아무래도 자주 방문했던 네가 엄마 집을 가지는 게 맞다고. 엄마 병간호한다고 정말 고생했어. 오빠가 지난날 저의 노고를 알아주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시댁과 달리 저를 위해준다는 생각에 오히려 오빠에게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친정 부모님이 사시던 아파트는 제가 받기로 했습니다. 남들은 아들이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간다는데 오빠는 저희 사정이 좋지 않은 걸 알고 저에게 많이 양보해줬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옷 장사가 온라인으로 많이들 구매하면서 옛날만큼 수익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새언니 또한 아픈 시어머니 병간호해준 저에게 늘 고맙다고 말하면서 아가씨가 친정집을 가지는 게 맞다고 해주어서 고맙게 받았습니다. 저희 신랑은 오빠의 이런 모습에 정말 놀라더라고요. 형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좋으신 분인 거는 알고 있었지만 정말 감사하게 우리 몫으로 이렇게 많이 주셔서 우리 동생이랑 정말 비교되네. 친정 오빠 덕분에 경기도 외곽에 있는 6억짜리 아파트를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사시던 아파트는 강변에 위치해서 걷기도 좋고 시골과 도시의 딱 중간이라 공기도 좋고 교통 인프라도 좋았어요. 솔직히 우리가 그냥 지낼까 싶은 생각도 하긴 했지만 제가 일하는 옷가게랑 2시간이나 걸리기도 하고 저희 아이 또한 지금 다니는 학교에 적응도 잘했고 친구들도 여기에 많이 있기에 남편과 의논한 끝에 제가 물려받은 집은 부동산에 내놓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도착한 부동산에서 저희는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죠. 결국 집 내놓으시는군요. 지금 경기가 안 좋고 다들 대출 때문에 옮기질 않아요. 급하신 거면 금매로 시세보다 7천 이상은 저렴하게 내놓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금매로 내놓을까요? 부동산 사장님이 지금은 경기가 좋지 않고 다들 팔까 말까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 매물을 내놓으셔도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최근에 금매로 나간 집 또한 금매라 그런지 좋은 가격에 거래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거래가 힘들다는 소리에 저는 그래도 일단 팔아서 그 돈으로 가게에 더 투자를 하면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냥 팔자는 입장이었고 남편은 생각이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남편하고 그 아파트 주변을 자동차로 몇 바퀴 돌아보고 실제로 산책로를 걸어보기도 하면서 남편은 연신 감탄하더라고요. 이런 동네가 흔치 않은 것 같은데 너무 아깝다고 하면서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다른 생각 없이 친정집이 좋은 곳에 있다고 들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엄마가 좋은 곳에서 지내다 가셨구나 싶은 마음에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것 같았죠. 남편은 옆에서 어찌나 꼼꼼히 살펴보던지 집안까지 다시 들어가서 방 하나하나를 살펴보고 화장실 물도 틀어보고 수압은 좋은지 온수는 잘 나오는지 확인하며 마치 부동산 전문가처럼 꼼꼼하게 보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 모습을 보니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한참을 확인하고 나와서 남편이 저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그러는 겁니다. 여보, 그냥 말이야. 이거 수리해서 팔면 값을 더 받을 것 같은데. 어차피 이 집은 10년 동안 한 번도 리모델링 안 했잖아. 요즘 사람들이 신축을 왜 좋아하겠어? 새 것이니까 더 그렇지. 그냥 내놓으면 가격을 많이 낮춰야 한다고 아까 들었잖아. 차라리 5천 정도 써서 리모델링을 해버리자. 그리고 제값 받아서 팔면 되는 거지. 집도 더 빨리 나갈 거고 2, 3천은 충분히 더 받을 것 같은데? 신랑의 이야기를 들으니 맞는 이야기 같았어요. 지금 당장 큰돈이 필요한 일도 없었고 저희 전세 만기일은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었기에 1년 안에 처분하고 이 돈을 받아서 가게를 옮기거나 이사를 가거나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원래 모든 일이 성급하게 처리하면 늘 후회하는 법이잖아요. 그리고 꼼꼼하게 살펴봤던 남편이 그러니 더 믿음이 갔고요. 그렇게 친정집 리모델링은 신랑이 아는 지인분들 중 리모델링 하는 분이 있다고 해서 신랑에게 맡겼어요.
제가 살 집도 아니니 제가 하나하나 고를 필요가 없었고 딱 기본만 고쳐서 팔기로 신랑이랑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나서서 알아봤어야 하는데 그때는 엄마도 돌아가시고 몸도 마음도 힘든 시기였기에 신랑을 전적으로 믿고 맡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신랑은 이때부터 저랑 완벽하게 다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신 지금 몸도 마음도 지쳤을 텐데. 그리고 어머니 사시던 거 보면 더 많이 그리울 거야. 내가 리모델링은 5천만 원 안 넘게 잘할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가격이 조금이라도 저렴한 곳 찾아서 고칠게. 신경 쓰지 말고 당신 몸이나 신경 써. 신랑은 저에게 옷가게만 신경 쓰라며 자신을 믿고 맡겨달라 했습니다. 저 또한 평소 꼼꼼한 성격의 신랑이라 믿고 맡겼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했다, 계약금을 달라 이런 소리가 없었어요. 제가 남편에게 리모델링 일을 물어보면 업체가 영 믿음직스럽지 못하다, 리모델링 잘못하면 돈만 날린다며 저에게 어찌나 겁을 주던지. 리모델링 잘못하면 돈만 날린다며 저에게 어찌나 겁을 주던지. 근데 저도 리모델링 잘못해서 고생한 사람들 이야기를 몇 번 들었던 터라 차라리 남편이 저렇게 꼼꼼히 알아보는 게 좋다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 부모님 댁의 관리실에서 저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제가 부동산이랑 관리실에 제 번호를 남기고 갔었거든요. 602호 딸이죠. 너무 이상해서 전화를 했어요. 분명 빈집이라고 들었는데 이번 달에 급탕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보다 2배로 많이 나왔는데? 혹시 물 틀어놨거나 공사 시작하면서 누수 생긴 거 아닌가 싶어서 확인차 전화를 했어요. 그 소리에 저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누수가 생기면 그걸 찾아내고 바닥을 뜯고 고치는 건 정말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날은 가게를 일찍 정리하고 곧장 친정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해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번호가 다릅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상하네. 우리 집 친정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었는데? 순간 남편이 리모델링 하면서 비밀번호를 바꿨나 싶어서 남편 핸드폰 뒷자리를 눌러봤어요. 그런데도 열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싶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리 집 비밀번호를 눌러봤는데 그 순간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시어머니의 놀란 눈빛, 씻고 나와 당당하게 앉아 계신 시아버지, 그리고 깜짝 놀란 시누이의 얼굴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여기가 시댁인가? 이게 무슨 일이지? 정말 우리 친정집이 아니라 시댁인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로 시댁 식구들은 너무나 편한 차림으로 집에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죠. 저희 남편이 리모델링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놨더군요. 집을 바꾼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바꿔놓은 거였어요. 그것도 저 모르게, 너무나도 감쪽같이 말이죠.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불 꺼진 친정집은 엄마가 돌아가신 후 빈집으로 여겼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이 그렇게나 익숙하게 그곳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 집이 언제부터 이렇게 시댁이 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에 들어가자 음식 냄새가 진동을 했고 그걸로 보아 하루 이틀이 된 게 아닌 것 같았어요. 시댁 식구들은 완전히 자기 집처럼 행동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엄마 화장대에 있던 모든 물건을 치우고 자신의 물건들로 가득 채워놓으셨고요. 엄마 장롱에는 시어머니의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 가슴이 터질 듯 했어요. 제가 아직 엄마의 물건들을 치우지 못했거든요. 공사를 시작하면 마음을 정리할 겸 엄마 짐을 치워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저의 허락도 없이 엄마의 옷을 박스에 넣어버리시고 우리 친정 가족 사진까지 떼어놓으셨더라고요. 참다 못해 저는 시어머니에게 따졌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리모델링 공사하셨나요? 이 음식들은 뭐고 방에 있는 물건들은 다 뭐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빤히 저를 쳐다보시더니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먼저 온다고 말한 적 없지 않냐?
우리 아들이 오라고 해서 온 거지. 나한테 쌍심지켜고 소리 지르지 마라. 내가 그래도 너희 시어머니고 이 집안의 어른이야. 지킬 건 지키면서 이야기하자꾸나. 그 말에 제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먼저 지키셔야죠.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이렇게 지내시는 겁니까? 우리 가족 사진도 보셨을 텐데 대체 여기서 뭐하고 계신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짐은 나중에 남편한테 챙겨서 보내라 할 테니 빨리 나가시라고요. 그때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 없이 제 말에 맞받아치셨어요. 너희 남편이 리모델링 공사 중이라 빈집이라고 해서 우리가 잠시 머무는 거다. 여긴 빈집 아니었니? 너도 잘 알잖아. 너희 엄마 돌아가신 후로 이 집에 아무도 살지 않았잖니. 그냥 임시로 온 거지. 그게 뭐 큰일이라고 그러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빈집이라뇨? 어머니, 이건 제 친정집이에요. 아무리 남편이 말을 했다고 해도 저한테 허락을 받으셨어야죠. 그리고 엄마 물건은 왜 치우셨나요? 엄마 집은 제가 직접 정리할 거라고 했잖아요. 제 허락 없이 어떻게 다 박스에 넣으셨냐고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쳤습니다. 당장 내려와. 친정집에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겠어. 남편은 당황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고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부엌으로 가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부엌도 이미 시댁 식구들의 손길이 닿은 흔적으로 가득했어요. 부엌 선반에는 시어머니가 쓰던 그릇들이 있고 냉장고에는 온갖 음식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이게 우리 친정집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집을 자기 집처럼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당당한 태도로 제게 말했어요. 너희 남편이 먼저 얘기해서 내가 왔지. 나는 여기 오기도 싫었다. 그래도 아들이 부탁한 거라 왔는데 너도 나한테 예의를 좀 지켜라. 남편이 허겁지겁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 순간 남편과 눈이 마주쳤는데 남편은 작은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면서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곧바로 따졌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다 뭐냐고! 왜 우리 엄마 집에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가 계신 건데? 리모델링 한다고 하지 않았어? 이 집에서 한 달 넘게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럴 거면 왜 리모델링 핑계를 댄 거야? 제가 화가 나서 남편에게 써붙이자 시어머니가 저를 가로막으면서 말했어요. 너는 신랑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시부모를 보면 인사부터 해야지. 성질을 내고 있고. 지금 네가 어디서 성질을 피우는 거야? 이 집 어차피 빈집이라며. 잘 팔리지도 않는다고 하지 않았냐? 여기가 무슨 몇십억짜리 아파트도 아니고 변두리에 있는 낡은 아파트인데 좀 지낼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리 유세를 떠는 거냐? 어머니의 그 당당한 태도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갑자기 입을 열며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말이야. 본가 전셋집이 이번에 재계약을 해야 했는데 대출금 이자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일단 전세금을 빼서 은행 빚을 갚았어. 원금 1억만 남았는데 그 돈으로 집을 알아봤는데 마땅한 곳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엄청 고민했어. 너한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그때 네가 어머니랑 완전히 사이가 틀어져서 말을 못하겠더라고. 그러다 전세 기간이 끝나버렸고 갈 곳이 없어서 일단 여기로 모시게 된 거야. 정말 미안해. 말하려 했는데 기회가 없었어.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전세가 어쩌고 금리가 어쩌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여긴 내 친정집이야. 우리 엄마 집에 당신 부모님을 모시는 걸 내가 모른 채 있어야 해? 그동안 어머님이 나한테 하신 잔소리 당신 다 봤잖아.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야? 그러자 남편은 눈빛을 한껏 가라앉히며 저에게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정이 이렇게 되어서.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를 당장 내보낼 순 없잖아. 딱 1년만 봐줘. 응? 그동안 내가 집을 알아볼 테니까. 너한테 말했어야 했는데 네가 장모님 일로 마음이 많이 아팠으니까. 그래서 더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어.